부산에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10살 난 여자아이가 12곳에서 지금 이 퇴짜를 맞고 심정지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대한응급의학학회에서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병원들이 소아 중환자실 병상 가용 여부를 고려해서 수용을 결정할 걸로 보인다.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 응급실 뺑뺑이랑은 다른 사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 받아주고 돌리면 그게 뺑뺑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대한응급학회에서 나온 그 발표 자체도 아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사실 실제 현장과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전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지요. 뭐 여기는 시험 보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그걸 다 못 외웠다고 누구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일 나쁜 거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기망하는 거잖아요. 네,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뭐 시험 보는 자리 아닙니다. 아니 뭐 보는 국민들은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난주보다 좀 현장 분위기는 좀 누그러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송영건 변호사님, 업무 보고가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저 대통령에 대한 기관별 업무 보고를 과연 생중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 보고를 비공개로 진행을 할 때 정말로 기관장들이나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언할 수도 있고, 또 공론화 과정에 아직은 이르기에 성숙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로 제기해야 될 문제들을 짚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중계가 되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이 많이 제약이 돼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 사건에서도 보듯이 결국은 업무 보고가 핵심적인 것보다는 곁가지 민감한 사안, 그리고 휘발성이 있는 사안들에 포커스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아마 정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대통령이 주목받게 하게 되는 그 도구로서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업무 보고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는 이제 좀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보다 재밌는지 않은지는 아마 시청자들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는 것 자체가 이 업무 보고를 중계하는 목적은 보고 자체보다는 정치적인 동기에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보는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중계하는 게 과연 업무에 플러스가 될 것이냐, 오히려 직원을 할래도 좀 주춤하게 되는, 생중계되다 보면 주춤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상승이 좀 누그러지게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시험 아니에요. 라고 누그러진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도 불호령이 있긴 있었다라는 거죠. 어젠 누가 혼났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거기서 일단 받아서 되는 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이게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게 응급실로 대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요. 구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현실은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작동을 안 한다? 네. 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정원경 장관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복지부 장관이죠. 그런데 혼이 지금 났습니다. 왜? 응급실 뺑뺑이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물어도 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 어제도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보시죠. 부산에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10살 난 여자아이가 12곳에서 지금 퇴짜를 맞고 심정지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상당히 이런 사안이 어제 있었던 일이고 사실 그 며칠 전에도 분명히 이런 류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선 대한응급의학학회에서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병원들이 소아 중환자실 병상 가용 여부를 고려해서 수용을 결정할 걸로 보인다.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 응급실 뺑뺑이랑은 다른 사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현선 변호사님, 소아 중환자실 가용 여부를 고려해서 수요를 결정해서 응급실 뺑뺑이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뺑뺑이 아니야? 병원에서 안 받아주고 돌리면 그게 뺑뺑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대한응급학회에서 나오는 그 발표 자체도 아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사실 실제 현장과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전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업무 보고 과정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현황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또 이번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강력 내각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일종의 질책성 발언도 이어나간 측면이 있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업무 보고 자체가 일각에서는 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에 대한 그런 질책성 발언을 통해 가지고 무슨 진영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 송영훈 대변인께서 이런 모든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생중계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국정이 운영되는지 각 부처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직언을 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 내부에 잔재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통제되고 제한된 그런 업무 보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 더욱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통제된 영상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업무 보고 자리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호되게 지적을 할 만한 상황이었었다.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이 업무 보고를 공개하는 부작용을 말을 했지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상당히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호된 질책 관련해서 국민일보는 어제 이렇게 이 기사를 썼습니다. 면박 논란 의식하니 농담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채찍은 또 채찍대로 매서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채찍, 응급실 뺑뺑이에만 채찍질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어제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실까요?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람들은 그럼 방치돼 있는 거예요? 선도 조건부로 걸리면 6개월 동안 저희가 제공하는 재활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집행유예 선고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소유예하고 해당됩니다. 집행유예를 구별을 못 하시는데 집행유예의 경우는 석방되면 방치되는 거예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걸리면 제가 잘못 기소유예하고 집행유예를 지금 구별을 못 하잖아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거고 기소유예는 검찰이 풀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착각해서 수강명령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네. 지금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약에 관련해서 지금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약하면 안 됩니다라고 교육을 하는데 근데 유죄인 건 맞는데 당장 구금해서 형을 살 만큼은 아니라고 본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게 대통령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기소유예가 얘기를 하니까 참 답답함을 좀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님. 사실 이 대통령의 만기 신람이 문제다라는 말씀도 아까 사실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이런 지적은 또 어떻게 보셔요? 물론 저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지엽적인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질문들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박지양 동북아 역사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이른바 환단고기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죠. 환단고기는 우리 역사학계에서
이론이 없는 위서입니다. 그것은 역사학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고 유사 역사학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어떤 환타지 서적 같은 거예요. 그걸 일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다. 그 자체가 부적절한 일입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물어본 책갈피에 끼워서 외화를 밀반출하는 문제. 그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이화영 씨가 본인의 그 대북송금 판결문에서 인정된 확정된 범죄 사실 아닙니까? 150만 달러를 쌍방울 임직원들 수십 명이 나눠서 책갈피에 끼우고 화장품 케이스에 넣고 다른 소지품에 숨기고 해서 중국 심양으로 반출할 때 바로 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디테일한 것들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계속 논란이 되고 노이즈가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도 업무 보고를 공개하는 것에 어떠한 선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앞서는 좀 선회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업무 보고 생중계에 관해서 정당하다고 또 바람직하다고 강변하는 시선이 있는 한 제가 이런 부작용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네.